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미처 하지 못했던 안갚음을 이제야 비로소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는 감정은 내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미움의 감정을 그냥 지워버리고 묻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상도 하고 마음도 달리 먹어보고 나름의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속에 뭔가가 얹힌 듯 그 분통 터지는 감정은 여전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일로 인해서 꽉 막힌 채증이 내려가듯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삭히고 참고 지우려고 하기보다 그냥 터트리고 분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구나 깨닫기도 했죠. 제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저의 전남편과 전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그들은 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인간들이고 그 일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참 기막힌 일이었죠. 그때 당시 저는 결혼 20년 차였고 슬하에는 17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좀 떨어진 타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초반에는 주말에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나중에는 공부한다고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만 오더라고요. 하여튼 아들이 집을 떠나고 남편과 저 둘이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의례 평범한 부부였어요. 남편은 좀 다혈질인 성격에 욱하는 면이 있어서 한 번씩 저를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가족에 대한 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카페를 오랫동안 운영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3살일 무렵 창업을 했었으니 15년 넘게 장사를 해왔었죠. 저는 커피에 진심인 편이어서 커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게는 나름 동네에서 커피 맛집으로 유명한 카페였고 단골도 많습니다. 저도 제 가게와 일이 있었고 남편도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느라 각자 바빴는데 어쨌든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갔었죠. 평온한 가정과 공부 잘하는 아들, 꾸준하게 잘 되는 내 가게까지 저는 별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부터 우그러지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남편이 바람이 나면 아내가 모를 수가 없다는 대사가 있다는데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무심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걸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 남편을 너무 믿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죠. 그 시작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고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건 대학교 후배였는데 저희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후배였어요. 남편과 그 후배가 회사는 같긴 해도 그 회사가 나름 큰 회사였고 팀도 건물층도 달라서 둘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았죠. 저는 그 후배랑 연락을 안 한 지가 꽤 몇 년 되었는데 보니까 그 후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단체 부고 문자였더라고요. 경사는 몰라도 조사는 꼭 참석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기에 설령 연락 안 한 지 몇 년 됐긴 해도 장례식장에는 바로 참석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가게를 알바생에게 맡기고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후배 어머님의 빈소에 찾아가게 되었죠. 제가 찾아가자 그 후배는 좀 많이 놀라더라고요. 일단 지인들 중 제가 제일 먼저 온 것에 놀라고 또 단체 문자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한달음에 올 줄 몰랐대요. 몇 년 동안 서로 연락도 안 했으니까요. 저는 슬픔에 눈이 퉁퉁 부은 그 후배를 위로해 주었고 필요한 게 없느냐, 도와줄 건 없느냐고 물었어요. 그 후배는 없다고,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데 나중에 조문객들이 한 번에 많이 와서 자리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갔다 온 뒤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그 후배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날 와줘서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카페 근처인데 들러도 되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오라고 했죠. 저희 카페를 찾은 동생에게 어머님 장례는 잘 치러드렸냐 하니까 그렇다더군요. 그러면서 그 후배 한다는 말이 자기는 곧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었고 다음 달 이직 예정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잘 됐다고 축하해 주었죠. 그런데 그 후배가 뭔가 머뭇거리는 겁니다. 저한테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것처럼요. 저는 눈치껏 왜 그러느냐 편하게 말해라 물어봤더니 힘들게 꺼낸 그 후배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나 솔직히 지금도 이 말을 언니한테 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언니를 위한 건지 아닌 건지. 솔직하게 말해서 원래는 말할 생각 없었거든요. 어쨌든 남의 가정사고 내가 나서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언니도 알다시피 내 성격이 남 일에 참견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런데 언니가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도 한달음에 와주었고 나 신경 써줬는데 내가 진실을 알면서 나 편하자고 모른 척하는 건 진짜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라면서 장황하게 서두를 꺼내는 겁니다. 후배의 어리둥절한 말에 저는 긴장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일어나 싶어서요. 뭔데? 얘기해봐. 언니, 조 차장님요. 그러니까 언니네 남편분. 저랑 언니네 남편분이랑 같은 회사 다니잖아요. 그렇지. 저도 형부 성함이랑 이름은 당연히 알지만 회사 내에서 업무적으로도 마주할 일이 없고 또 층이 다르니까 같은 회사라고 해도 얼굴 본 적도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치만 아무래도 같은 회사다 보니 조 차장님 관련된 소문은 익히 많이 들었어요. 소문이라니? 내 남편에 대한 무슨 소문이 도나 싶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조 차장님 직속 후배 직원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요. 그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이 후배 직원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네, 실은 소문이라기보다 회사 안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목격한 사람도 많고.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세차게 뛰더라고요. 그 여자가 누군데? 너도 알아? 네, 이름은 송미애고요. 조 차장님이랑 같은 총무팀 직원이에요. 직급은 사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사실이야? 회사 사람들이 다 알 정도라고? 사실 회사 안에 있으면 누가 누구랑 이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돌잖아요.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거나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근데 조 차장님하고 송미애 씨는 회식하고 나서 둘이서 모텔을 갔다더라. 송미애 집에 조 차장님이 드나들면서 같이 출퇴근을 한다더라. 빈 회의실에 둘이 껴안고 있다가 들켰다더라. 얘기가 많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본인 일 아니니까 뒷말만 하고 모른 척하는 것 뿐이지. 청천벽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까마득히 몰랐는데 남편은 회사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공공연한 불륜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회사, 같은 팀 직원이요. 그렇게 그 후배는 저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고 카페를 떠났습니다. 당연히 저는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었죠. 너무 충격이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멍하고 붕 떠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산 남편의 불륜을 남의 입에서 듣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죠. 저는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내내 멍했죠. 또 한편으론 그 후배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폭탄을 던져줬나 싶었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계속 모르는 것보단 어떤 식으로든 진실을 아는 것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따지려다가 참았습니다. 일단 내 눈으로 증거든 뭐든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앞에선 최대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몰래 남편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도 찾아냈는데 그 여자랑은 카톡은 안 하고 문자로만 얘기를 했더군요. 그 문자 내용은 다 업무 관련 내용이고요. 카톡은 아마 지웠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혹시 그 후배가 뭔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라는 헛된 기대까지 품었는데 그런 제 눈앞에 낯선 앱 하나가 보이더군요. 저는 처음 보는 낯선 앱이었는데 그 앱이 뭔가 묘해서 눌러봤습니다. 그 앱은 일명 커플 앱이더라고요. 커플끼리 연동을 해서 서로 그 앱을 통해 연락 주고받고 사진도 공유하고 기념일 챙기고 그런 어플이 있더군요. 남편은 그 어플을 통해서 그 여자와 대화도 주고받고 사진도 주고받았던 겁니다. 제 눈으로 그걸 직접 보는데 진짜였구나, 찾았다 싶은 감정과 동시에 말도 못하게 분통 터지고 서글픈 감정도 몰려들더군요. 남편의 외도가 진짜구나, 그 소문이 다 사실이구나 확신도 들면서요. 남편과 그 여자와의 대화를 보는데 저는 몇 번이나 정신줄을 잡아야 했습니다. 서로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고 사진 서로 주고받고 자기야 여보야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둘이 찍은 사진으로 그 여자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딱 봐도 남편보다는 훨씬 어려 보였습니다. 게다가 예쁘장했어요. 이렇게 예쁘고 젊은 여자가 왜 유부남인데다 나이도 많은 내 남편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불륜하는 것들 머릿속은 알 수가 없다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그 대화 속 남편의 말투가 제가 알던 말투가 아니었어요. 저하고 얘기할 땐 단답형의 무뚝뚝한 말투인데 그 여자랑 대화할 땐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이 인간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기막혔죠. 둘은 얼굴 맞대고 찍은 사진도 있고 호텔 같은 데서 가운 입고 찍은 사진도 있고 남편이 찍어준 것 같은 그 여자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까마득히 몰랐는데 둘이 그 사이에 여행도 가고 놀러도 많이 다녔더군요. 와, 이러고 지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나? 제 스스로가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눈물을 훔치며 그 사진들을 제 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은 제가 깨우니 왜 사람을 깨우냐고 짜증을 벌컥 냈는데 제가 눈이 시뻘개진 채로 이악 물고 울고 있으니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벙찐 얼굴로 그 사진들을 가만히 보더라고요. 오해라던가 잘못했다던가 그런 말도 없고 한참 그 사진들을 가만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결국 올 게 왔네. 어떻게 알았어? 내 폰 뒤졌어? 라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할 말이 그거야? 당신은 그런 짓 안 할 줄 알았는데 참 너도 별 수 없네. 지금 내가 할 일 누가 하고 있어? 얘 회사 후배라며 새파랗게 어린 년이랑 이러고 다니고 싶디? 무슨 정신이야? 어쩌려고 이러고 다녀? 회사에 소문 다 났다며?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왜 몰라? 당신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걸 내가 왜 모르냐고!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미안하다고 하거나 빌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당신도 이런 꼴 보고 나랑 더 살 수 없을 거고 우리 이혼하자. 당신한테 진작에 말하려 했는데 내가 너무 늦게 말한 것 같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혼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진작에 말하려고 했다는 말에 가슴이 찢기는 듯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까마득히 몰랐는데 남편은 저와의 이혼을 계속 생각해 왔던 겁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니까 그 여자를 많이 사랑하고 그 여자랑 살고 싶답니다. 어떻게 말할지 내내 고민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데리고 오라며 삼자 대면 하자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끔찍한지 절대 그 여자 만날 생각 말랍니다.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만나서 뭐 어쩌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솔직히 그 여자는 둘째고 나 진작에 너랑 살기 싫고 정 떨어진 지 오래야. 얘랑은 별개로 너랑 이혼하고 싶은 거 꽤 됐다고. 그럼 그때 이혼하자고 하지 그랬어. 참 핑계도 좋네. 이혼하면 뭐 그년하고 살려고? 남편은 이미 그 여자와 그런 얘기까지 다 나눈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네 회사 찾아갈 거라고 그년도 직접 보고 얘기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회사 찾아오기만 해보라고 가만 안 있는다고 협박을 하더니 자기는 당분간 나가 살 거라며 이혼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외도를 들켜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혼해라. 그 여자 찾아가면 가만 안 둔다. 라는 남편이 정말 죽이고 싶게 미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을 떠나고 문자나 전화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저는 이혼 절대 할 생각 없고 그년하고 너한테 상간소송 걸 거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매달 저한테 입금하던 생활비를 끊었어요. 생활비에는 저희 부부 생활비도 있지만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 용돈도 다 포함이거든요. 물론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 남편으로부터 생활비가 안 들어와도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행동이 너무 치사스럽고 더러운 겁니다. 저는 무슨 짓이냐고, 애 교육비며 생활비까지 다 끊는 네가 인간이냐고, 이것도 다 그년이 시켰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한 통 왔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문자는 우리의 인연은 끝이 난 것 같다. 안 맞으면 끝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 말고 모두를 위하는 길을 생각해보자. 이혼해주면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 명목으로 150씩 보내겠다. 그게 나한테 최선이고 그건 빠지지 않고 보낼 거다. 당신도 가게 하고 있고 돈이 아쉬운 상황은 아니니 그 정도도 충분할 거다. 서로 힘들이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해결을 보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으니 실성한 듯 웃음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말투가 제가 아는 남편의 말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간녀가 써준 거고 남편은 모질이처럼 그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한테 보낸 느낌이었죠. 나이도 훨씬 어린 게 내 남편 머리 꼭대기에서 조종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화도 나고 기가 막혔어요. 150 받고 이혼해달라니 이것들이 장난치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후배가 그 여자 번호도 알려줬거든요. 저도 화가 나서 눈이 돌았고 그 여자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쌍욕은 다 퍼부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극도로 흥분 상태였고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더니 전화를 탁 끊더군요. 그리고는 문자를 이렇게 한 통 보낸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상스럽고 무섭다며 마음 여린 조 차장님이 억척스러운 당신이랑 사느라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다. 나한테 협박하지 마라. 다 녹음했고 나한테 쌍욕한 거 고소할 거다. 라고요. 그걸 보는데 어느 인간이 참겠나요. 눈이 돈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상스럽고 무서워? 진짜 상스럽고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마. 그 생각뿐이었죠. 저는 분노로 손까지 떨며 그 여자와 남편의 외도 사진들을 다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에 여러 장을 챙겼어요. 그리고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어디 될 대로 대봐라 싶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이런 류의 얘기나 사연을 들으면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그럴수록 좀 더 냉정해져야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해보니 눈앞에 뵈는 게 없더군요.
저는 그 회사를 찾아갔고 입구에 들어가서 송미애를 찾으러 왔다고 불러달라고 외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 멀리 송미애로 보이는 여자가 놀라서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로 가려는데 어디선가 남편이 나타나서는 저를 잡는 겁니다. 미쳤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거예요. 사람들 웅성거리고 있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세차게 뿌리치고 들고 있던 서류 봉투 속 사진을 뿌렸습니다. 저도 너무 긴장하고 흥분해서 사진들이 막 멀리 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근방의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남편은 미쳤느냐 고함을 질렀고 저를 거의 끌고 가려고 하고 거기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도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송미애 불러주기 전까진 못 간다고 악을 썼어요. 제가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악다구니를 쓸 일이 생길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막상 닥치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책임자는 송미애 씨 불러줄 테니 일단 내려가 있으라고 했어요. 자꾸 저보고 난동 부리면 경찰 부를 거라면서요. 결국 저는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릴 테니 송미애 데리고 오라고 하고 내려갔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한 10분 기다리니 송미애랑 남편까지 같이 오는 겁니다. 저를 있는 대로 노려보면서요. 저는 보자마자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며 말로 하라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옆에서 그러고 있는 남편 뺨을 때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보는 눈도 많고 나중에 문제될까 봐 일단 참았습니다. 그렇게 앉았고 그 여자는 제 생각 이상으로 뻔뻔한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요. 나더러 상스럽고 무섭다고 했지. 내가 보기엔 너야말로 상스럽고 무서워. 나이도 10살 이상 많은 아저씨랑 이러고 싶어? 너네 부모는 알아? 딸년이 이러고 다니는 거? 그딴 소리 하려고 찾아온 거야? 그럼 내가 뭔 소리를 할까? 예쁜 사랑하시라고 덕담이라도 해? 아 진짜 왜 이런 짓을 벌여? 회사 어떻게 다니라고? 못 다니게 하려고 한 거야. 너나 인연이나.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이혼 요구하고 개소리를 짓거리길. 제가 흥분해서 말이 커지니 남편은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이를 꽉 깨물고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쪽팔리긴 한가 보네. 이혼해달라 신나게 연불내길래 이런 것까지 각오한 줄 알았지. 입 안 닥쳐? 너나 닥쳐. 어따 대고 닥치래. 했더니 남편 놈이 갑자기 저를 때리기라도 하는 양 팔을 움찔움찔 거리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뭐 여기서 치게? 쳐봐. 상간소송도 걸고 폭행으로 너 콩밥도 먹이게. 그리고 저는 그 여자한테도 말했죠. 야, 너는 이 꼴 보고도 이 인간이 좋냐? 나이도 어린 게 왜 그러고 살아? 조 차장님이 불쌍하네 어쩌네 개소리 하더니 왜 입 꾹 다물고 앉아있니? 그 여자는 제가 뭐라든 끝까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적당히 하라며 그 여자를 앞세우고 돌아갔어요. 제가 어딜 가느냐고 잡았더니 저를 확 밀쳐서 제가 넘어질 뻔했죠. 그렇게 그 놈놈들이 자리를 떠나고 저는 한참을 멍하게 그 카페에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 폭로를 해서 속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얼마나 서럽고 그 두 인간들 같이 있는 걸 내 눈앞에서 직접 본 것만으로도 비참하더라고요. 누군가 외도는 2대1의 싸움이라고 하던데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어나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미리 찾아둔 곳이 있었고 상담 바로 되느냐 했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모든 얘기를 다 했고 눈물까지 좀 흘렸습니다. 변호사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찾아가지 말라고, 모든 것은 법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괜히 직접 만나거나 폭행 문제라도 생기면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찾아갔으니 됐다고 이제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차고 넘치는 증거들로 바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어요. 이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조금만 고민해보고 바로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혼도 할 거면 상간소송 비용에서 추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유지 기간이 20년이고 재산 기여도 함께 했기 때문에 반반 분할은 거의 확실시였습니다. 다만 그쪽에선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기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얻고 싶다면 이혼 자체는 좀 보류하고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상간소송만 진행해 달라고 했고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지속적인 이혼 요구를 했고 제가 회사에 찾아와서 난동 피우고 회사 안에 소문낸 것도 다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때부터 완전 진흙탕 싸움이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쩌는 건 제 할 바가 아닌데 아들이 알게 된 것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다투던 와중 남편은 저에게 조건을 제시하라고 했고 저는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반 이상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싫다고 했기에 또다시 보류가 되고 속절없는 시간만 흘렀죠. 저는 그냥 버티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정말 그 시간이 피가 마르고 힘든 겁니다. 그래, 이혼은 내가 급한 게 아니야 라는 마인드로 그냥 버티기에는 제 성격상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도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도 힘들고요. 저도 솔직히 그냥 이혼하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은 제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서로 협의가 되고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상간소송은 계속 진행했고 이혼은 협의로 처리했죠. 저는 그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 받아내고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끝냈습니다. 제 승소로 끝났지만 제가 이긴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년이나 남편이나 그 난리가 났음에도 회사도 멀쩡히 다니는 것 같았고 원하는 대로 이혼해줬으니 둘이서 붙어 살 거고요. 나는 이혼녀 되고 살던 집 처분해서 재산 정리하고 우리 아들한테 상처 주고 제 마음은 너덜너덜해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고 아예 남남이 되었다 싶으니 최소한 마음은 좀 편해서 이혼 확정일 날 오랜만에 꿀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혼 후 저는 다시 제 가게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한동안 소송 때문에 또 스트레스로 안 좋아진 건강 때문에 가게를 알바생에게 많이 맡겼는데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내 몸도 잘 챙기겠다 마음먹었죠. 그나마 제 가게가 있고 제 일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희 아들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혼 여파인지 아들은 성적이 많이 떨어졌고 원래 원하던 학교보다는 좀 더 낮은 학교를 들어가야 했어요. 그게 참 미안했지만 아들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간간히 남편하고 연락도 하고 한 번씩 보기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옷끝도 스치기 싫은 원수지만 그래도 애 아빠다 보니 부자 관계까지 제가 끊을 순 없어서 그냥 냅뒀죠. 한 번씩 그 인간들을 떠올리면 부하가 치밀고 열받긴 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고 어쨌든 내 승소로 끝이 났으니 다 잊자. 나를 위해 잊자. 그렇게 되뇌이며 살았죠. 아들도 과묵한 편이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서 몰랐는데 나중에 아들 하는 얘기가 아빠는 결국 회사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답니다. 제가 회사 가서 그 난리를 쳤으니 남편도 계속 다닐 순 없었겠죠. 회사 상부로부터의 압박도 좀 있었던 모양이고요. 그렇게 훨씬 작은 회사로 겨우 이직을 했고 작은 빌라 하나 구해서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 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다는데 아빠가 참 옹색하게 살고 있더라며. 그리고 매일 소주를 마시는지 소주병도 참 많고 무엇보다 아빠가 엄마랑 이혼한 거 정말 많이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왜 애한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애 마음 불편하게 하나 싶어서 화도 났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그년이랑 헤어졌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세기의 사랑마냥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 제대로 살지도 않고 끝내고 직장 잘리고 참 가지가지한다 싶었죠.
그리고 은근히 아들 통해서 불쌍한 척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 전해달라 했나 본데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제 생일이라고 웬 문자랑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벌 받는 것 같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진짜 미친놈이고 죽을 만큼 후회한다고, 자기가 복을 차버린 것 같고 이제 와서 남은 게 없고 허무하고 서글프다며 너무 어리석었다며 난데없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당신 하소연 들을 생각 없고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라. 이런 거 받을 사이 아니다. 연락도 하지 마라. 단호하게 말하고 선물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 꼴을 알게 되니 그 와중에 그녀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물론 남편도 똑같이 잘못했지만 그 여자도 남의 가정 뻔뻔하게 파탄내놓고 어쩌고 사나 궁금했던 거죠. 내 알 바 아니다 싶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괜히 열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번호와 이름, 정보 등으로 SNS 등을 뒤져봤습니다. 그때 그 여자랑 남편이 썼던 어플에 그 여자 아이디나 간단한 정보들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런 것도 다 캡처해 두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쳐봤죠. 보통 사람들은 한 아이디를 주로 쓰니까요. 그러다가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 여자가 쓰는 SNS를요. 그리고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왜냐면 그 몇 년도 안 된 짧은 사이 그 여자는 임신해서 다른 남자랑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출산을 했던 겁니다. SNS에 얼마나 행복한 척 사진들을 올려대는지 그걸 보는데 새삼 누르고 지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죠. 보니까 남편과 시댁 식구들하고도 사진을 같이 찍어 올리고 나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 통 크고 능력 있는 멋진 우리 신우, 다정다감한 울 남편 등 아주 자랑질을 끝도 없이 해놓은 겁니다. 뭘 받았네, 뭘 해줬네, 어딜 갔네. 시집을 잘 갔는지 받은 것도 참 많고 그 여자의 결혼 만족도도 몹시 높아 보였죠. 10살도 넘는 유부남이랑 바람필 땐 언제고 정작 결혼은 지 또래 남자랑 한 것 같은데 사진으로만 봐도 그 여자 남편은 멀끔하고 그 시댁 식구들도 다 있는 집처럼 보이더라고요. 한마디로 남의 집 쑥대밭 해놓고 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댓글 중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아이디가 있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그 남편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아내인 송미의 과거를 아느냐? 송미애는 유부남 직장 상사와 바람을 폈고 나는 그 직장 상사의 부인이었다. 송미애는 과거 상간녀였고 뻔뻔하게 나한테 이혼을 요구까지 했다. 송미애는 상간소송 판결까지 받았으며 끝까지 파렴치하고 뻔뻔한 인간이었다. 라고요. 저는 그 남편이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과거 상간녀였다는 걸 폭로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반응은 제 예상과는 아예 달랐습니다. 송미의 남편에게 답장이 왔는데 지나간 과거 일로 내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내 아내도 충분히 힘들었고 고통받았던 시간이니 다시 둘추지 말고 이런 짓으로 남의 가정을 들쑤시는 짓도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보낸 겁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데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벙찐 거였죠. 와이프가 과거에 상간녀였다는데 그 남편이란 작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두둔하는 겁니다. 게다가 저를 차단까지 했더라고요. 와, 끼리끼리 만났구나. 이게 정말 아무렇지 않나? 그 개념 없는 도덕관념의 어이상실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이 상관없다는데 저도 뭘 더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 그러고 살아라. 잘 어울린다. 그러고 말았죠. 오히려 메시지를 보내고 더 분통이 터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운명이라고 해야 할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정말 기막히게 그 여자가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요. 알바생이 먼저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볼일을 보고 살짝 늦게 출근을 했는데요. 카페 안에 가족 단체 손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는데
난데없이 송미의 그 여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수수한 화장을 한 영락없는 젊은 애엄마의 모습으로 아이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와 신우로 추정되는 부부가 한 명 있었고요. 맞은편에는 시부모님 같은 분들이 앉아 있었죠. 화기애애하게 웃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다시 보게 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어떻게 내 가게에서 이렇게 다시 맞닥뜨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지만 신우가 저희 가게에 여러 번 와봤었고 그날도 커피 마시는 집이라고 부모님과 동생네 부부랑 같이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갑자기 그 여자를 보게 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한편으론 이건 기회다 싶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저는 알바생에게 집에서 뭐 들고 올 테니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혼 후 카페 근처에 집을 구해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혹시나 그 전에 송미애가 가버릴까봐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그걸 꺼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하지만 혹시 필요한 일이 생길까봐 섣불리 버리지는 못했던 그 서류 봉투를 말이죠. 그리고 한달음에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와 그 가족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아무 디저트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로 갔어요. 심장이 뛰면서도 나를 보고 어떤 얼굴을 켜둘까 생각하니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디저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그 여자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희 이거 안 시켰는데요? 송미애 씨 맞죠? 나 기억 안 나요? 그 여자는 순진무구한 얼굴로 저를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제 얼굴이 기억난 듯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실시간으로 핏기가 빠져나가는 듯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오랜만이네요. 몇 년 정도 됐지? 제 물음에 다른 가족들도 어리둥절해하고 그중 신우로 보이는 여자가 묻더군요. 여기 사장님이시죠? 저 여기 몇 번 왔는데 우리 올케 아는 분이었구나. 아, 저희 가게 여러 번 오셨었군요. 네, 저 올케분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올케, 근데 왜 인사 안 해? 그런데 그 여자가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옆에 그 여자 남편이 대강 제 정체를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한테 나가서 자기랑 얘기 좀 하자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입 다물고 있고 그 남편이 저한테 나가서 얘기 좀 하자는데 전에 회사 찾아갔을 때도 그 여자는 입 다물고 있고 저희 남편하고 저만 싸웠던 게 생각나서 새삼 열받더라고요. 저는 나가서 할 얘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설령 얘기한다 해도 송미애랑 직접 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그 남편에게 와이프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와이프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시부모가 무슨 소리냐고 했고 그 남자는 혼자 열을 내더니 자기 부모더러 일어나시라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열어 그 사진들과 서류를 확 뿌렸습니다. 내 남편과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과 함께 상간소송 관련된 서류까지요. 신우랑 그 집 시부모가 그걸 보고는 경악하더라고요. 내 남편하고 외도 저지른 상간녀 송미애, 그렇게 이혼해달라 하길래 천년만년 내 남편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금세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까지 했네? 그 여자는 미쳤느냐고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외쳤고 그 남편도 막상 사진을 보고는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자기 남편한테 넘기더니 그 사진과 서류를 미친 듯이 챙기는데 그 여자 신우가 그 와중에 잽싸게 소장을 들고 가서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기함을 하는 겁니다. 올케, 미쳤어? 과거에 이런 일을 속이고도 내 동생하고 결혼한 거야? 그 시어머니도 이리 저보라고 했고 그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소장을 읽어보더니 그 여자를 엄청 싸늘하게 노려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너 집에서 얘기 좀 하자 더니 나가더라고요. 신우도 기막혀하며 따라 나가고요. 그 여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쩔쩔매다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겁니다.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다 끝난 일이고 위자료도 다 줬잖아요. 위자료 줬다고 다 끝난 일은 아니지.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눈물 나게 했으면 너도 어느 정도 죗값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어디 두고 봐.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 전에 니네 가족이나 얼른 쫓아가. 이대로 이혼당하기 전에. 그 여자는 이를 갈고는 급하게 가족들을 쫓아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사색이 되어 쩔쩔매는데 통쾌하기도 하고 그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카페로 그 여자의 남편이 찾아왔어요. 나한테 따지려고 왔나 싶어서 긴장했는데 얼굴이 헬쑥해진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그날 일로 자기 집도 난리가 났다며. 그런데 내가 아내한테 들은 거랑 좀 달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직장 상사랑 사귄 건 맞는데 유부남이 아니라 이혼남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진지하게 만났는데 나중에 와이프가 찾아와서 유부남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상간녀로 몰아갔다고 했답니다. 본인은 이혼남인 줄 알았으니 피해자라고요. 그러면서 그 본처가 자기를 죽어라 괴롭혔다고 했대요. 결국 그 일로 회사 그만뒀다고 하고요. 저한테 당신 같은 여자랑 사는 조 차장님이 불쌍하다고 문자까지 보냈으면서 철저히 제 남편한테 속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자기 남편을 속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은 그 남편은 제가 메시지 보냈을 때 자기 아내 그만 괴롭히라고 답장했던 거고요. 저는 그 여자가 나한테 보내준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너무 상스럽고 무섭다며 마음 여린 조 차장님이 억척스러운 당신이랑 사느라 너무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다 라고 저한테 보냈던 그 문자를 말이죠. 그것만 봐도 그 여자가 저희 남편이 이혼남이 아니라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 남편은 화를 참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는 알겠다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래도 아내 말만 믿었던 것 같은데 아내의 진짜 실체를 알게 되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절대 좋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여자는 행복한 결혼 사진들로만 도배하던 SNS 계정을 아예 닫아버렸더라고요. 아마 이혼을 당했든 아니면 이혼은 안 했어도 그 시댁 가족들에게 시달리며 살든 본인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받으며 살겠죠. 이혼하고 상간소송도 했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가슴이 참 답답했는데 그 일로 인해 제 속은 그나마 편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해서 설령 고소한다고 해도 다 받아들이겠다 마음 먹었는데 딱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 여자한테 미쳐서 가정 버린 전 남편도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회사도 잘리고 옹색하게 살고 있고 과거 세탁하고 잘 살다가 결국 다 드러난 진실 때문에 본인의 행복한 가정도 파탄나게 생긴 그 여자도 본인들이 저지른 짓, 남한테 준 상처 다시 돌려받는 거 아니겠나요? 이래서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 돌고 돌아 본인들도 똑같이 눈물 흘리게 될 테니까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지만 그것들이 잘 지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고 마음이 한결 낫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